오왕스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과학을 전공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못 참는 게 있습니다. 바로 SNS 컨텐츠에서 과학적 사실 막 틀린 거 가지고 막 어그로 끄는 행동들, 그런 것도 제가 긁혀가지고 또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떤 컨텐츠에 어그로가 끌렸냐, 태평양과 대서양이 만나지 않는 이유라는 컨텐츠가 이 SNS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태평양과 대서양이 만나지 않는 이유는 수온 염분이 다르기 때문에 밀도 차이가 나서 그렇다. 그리고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태평양의 수위가 대서양보다 더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태평양과 대서양처럼 보이는 바다가 굉장히 극렬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와서 태평양과 대서양이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다, 역시 지구의 신비, 역시 이래서 태평양과 대서양이 섞이지 않는구나, 뭐 심지어는 그래서 저기를 이제 운하로 뚫은 것임, 막 이런 식으로 아는 체 하는 댓글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컨텐츠를 보고 왜 긁혔느냐, 제가 지금부터 이 하나하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컨텐츠에서 태평양과 대서양이 섞이지 않는다고 했고, 그 섞이지 않는 이유가 밀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의 수위, 즉 해수면의 높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컨텐츠에서는 태평양이 더 수위가 높다고 했어요. 여러분, 태평양과 대서양이 과연 섞일까요? 섞이지 않을까요? 네, 지구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사실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태평양과 대서양 둘이 다른 수궤입니다. 수궤라는 말은 굉장히 큰 물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바다 사이즈의 그런 물에서 수온, 염분 같은 물리적 특성이 다를 때 그 바닷물이 잘 섞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태평양과 대서양은 물리적인 특성이 달라요. 대서양은 증발량이 많고, 따라서 상대적인 겁니다. 증발량이 많고 따라서 염분도 높고 밀도도 높습니다. 태평양은 대서양에 비해서 밀도가 낮아요. 이 수궤 간의 밀도 차이가 나면은 잘 섞이진 않는데, 과연 그럼 이 컨텐츠가 맞을까요? 태평양과 대서양은 어디죠? 태평양은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왼쪽이 태평양이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오른쪽이 대서양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은 거의 대부분 아메리카 대륙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 겁니다. 바다와 바다가 만났는데 이렇게 신기하게 물리적 특성이 달라서 섞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태평양과 대서양은 바다에서 경계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다에서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을 생각해보면은 쭉 이렇게 아래로 길게 내려가서 남아메리카 아래, 그리고 남극 사이에 태평양과 대서양의 경계가 있죠. 그 경계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드레이크 해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다가 육지와 육지로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폭이 좁은 바다를 해협이라고 부르죠. 이 드레이크 해협은 폭이 600km 정도 되지만 이 태평양과 대서양 스케일에서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좁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해협은 남극순환류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속이 빠른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태평양과 대서양의 경계, 바다가 만나는 경계는 드레이크 해협이고, 그 드레이크 해협은 남극순환류라는 굉장히 차가운 하나의 수궤예요. 이 수궤는 물리적 특성이 같은 물이라고 했죠. 사실 섞여 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는다는 말도 틀렸고, 그 섞이지 않는 이유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아메리카 대륙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수위가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더 높다고 그 콘텐츠에서 말했다고 제가 그랬죠. 그런데 수위는 이 지구에서 대기 대순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기 대순환을 복잡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어디는 무역풍이 불고 어디는 편서풍이 불고. 그래서 바다도 위도에 따라서 대체로 평평하게 흐르는 해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 지구적인 스케일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태평양의 수위가 높고 위도에 따라서 어떤 지점에서는 대서양의 수위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대서양이 높고 태평양이 높고 이게 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그 컨텐츠에서 말한 태평양의 수위가 더 높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긁혔던 컨텐츠에 이 태평양과 대서양이 섞이지 않는 이유,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여주면서. 이건 실제로 영상이었어요. 예. 방금 그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뚜렷하게 어떤 물과의 경계가 구분되었죠. 그런데 사실 그 영상은 황하 알죠? 중국 대륙을 흐르는 강. 정말 황토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 강 이름을 황하라고 부르는데, 이 황하가 서해바다에 유입이 됐을 때 그 경계를 찍은 영상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태평양과 대서양의 경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바다의 경계를 가지고 와서 태평양과 대서양은 섞이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심지어는 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다. 뭐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컨텐츠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 어떤 지식을 대할 때 그 지식을 나의 근거로 삼고 싶을 때는 반드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비판적인 태도로 지식을 대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정말 거짓, 요즘에 컨텐츠라는 말을 많이 하죠.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글이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을 요즘에 컨텐츠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거짓 컨텐츠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거짓 컨텐츠가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컨텐츠가 실제적으로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주목 경제라는 말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쉽게 말해서 조회수를 많이 끌어내면은 그게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어그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인터넷 기사를 많이 쓰던 시절에는 기사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거짓말로, 혹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사를 읽다 보면은 왜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내가 읽었나 이런 후회감이 드는 그런 것들을 어그로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연예인 누구누구 충격 200억 사기 당해. 기사 클릭해보면 드라마에서 이런 것처럼 그러한 어그로들이 트래픽을 통해서 광고 수익이나 여러가지 기타 수익을 실제로 많이 얻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튜브에서도 많은 조회수를 얻으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컨텐츠들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모을 수도 있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주목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이데올로기, 뭐 여러 가지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관철시키고 타인에게 관철시키고 또 내 마음으로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내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에 유리한 그러한 컨텐츠들을 계속 생산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 이데올로기가 맞다라는 생각을 주입하고 싶기 때문에 거짓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목받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스릴 있고 즐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올린 어떤 글이나 내가 올린 어떠한 영상이나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이런 경우에 정말 짜릿한 걸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내가 올린 어떤 글이나 올린 댓글이나 어떤 영상이 좋아요 1000, 댓글 1000개 이렇게 달리면은 오 진짜 막 도파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고 SNS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도파민을 정말 많이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죠. 뭐 이런 이유에서 저런 이유에서 물론 양질의 컨텐츠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고 거짓말로 어떤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걸러내기도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짓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컨텐츠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식을 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AI 시대죠. 인공지능의 시대. 이 인공지능도 사실 굉장히 맹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말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해야 되겠죠.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인구 한 명당 그 국토에 내리는 강수의 총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국가에 유리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챗 GPT한테 인구 한 명당 강수량 조사해줘 하니까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순위가 높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대한민국 영토에 이제 총 내리는 강수의 비나 눈이죠. 그 비나 눈을 이제 인구로 나눴을 때 한 명이 가져갈 수 있는 그 강수의 양이 한국이 일본보다 많다라고 챗 GPT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이건 틀린 결과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한 그 영토에 내리는 1제곱미터에 내리는 연평균 강수량이 일본이 한국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보다 면적이 대략 4배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3점 몇 배인데 남한만 따졌을 때 대략 4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인구보다 대략 2배 조금 넘죠. 그래서 얼핏 생각해도 인구 한 명당 강수량이 일본이 더 높을 것이다 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2점 몇 배 높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왜 그렇게 이 잘못된 걸 가르쳐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계산하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어떤 아무 콘텐츠나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시 알려줘 하니까 이제 정확한 값을 계산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일본의 인구, 일본의 영토,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민국의 인구 이러한 개념이 없다면, 사전 지식이 없다면 맹목적으로 수용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그 연구가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연구였을 때 맹목적으로 그 결과를 사용했다면 저는 굉장히 큰 명예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제가 속한 기관의 그런 신뢰가 무너지거나 하는 결과를 얻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많은 지식들, 많은 자료들, 그리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주는 인공지능이 전달하는 지식도 사실 굉장히 많이 검토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거짓을 용인하면 용인할수록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단 서로 믿지 못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고, 이 지식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토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권한, 돈, 권력,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얻는 사회가 된다면은 점점점 더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할 것이고, 그것에 속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를 입겠죠. 개인도 무비판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다 보면은 더 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겠죠. 직접적인 사기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거짓된 지식,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어떠한 생각만 깊게 하도록 유도하는 지식에 몰두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컨텐츠가, 물론 내가 이제 유희로 소비할 것이라면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내 지식이나 가치 체계의 근거로 삼고 싶다면 반드시 비판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본다는 게 맹목적으로 이건 틀렸어 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무언가 맞았고 무언가 틀렸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의 교양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과학 지식을 조금씩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지식을 조금씩 배우고, 그리고 이 자연과학의 법칙들, 뭐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물리라든지, 물론 그런 것들 다 내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세상의 진실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어떠한 컨텐츠를 볼 때 비판적인 태도를 훨씬 더 잘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사회와 개인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가짜 컨텐츠에 긁혀서 왕년의 과학 전공자 출신인 중국집 사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